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예요? 항상 파이예요. 이거 외우지 마.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외울 필요도 없냐면 이 세타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주각이야. 맞니? 그럼 이쪽에 있는 각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각이잖아. 원 전체네. 원 전체 원주각은 파이잖아요. 딱히 외울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걸 묻고 싶겠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맞아요?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보각이니까 사인 값은 같고 코사인 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서는 j 코사인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의 길이가 j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AC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게 j 코사인으로 AC의 제곱을 구한 거죠.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j 코사인은 오른쪽에서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한 거죠. 예. 그럼 얼마예요? 14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1 나오니? 그래서 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j 코사인을 좀 매끄럽게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자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j 코사인 외우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삼각형 있어요. 그러면 상황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A, B, C를 주고 이미 한내각을 구하시오. B만 나와 있어도 돼요. 이 경우에 A, B, C겠죠. 여기서 여기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세타라고 치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냥 분모에 얘와 얘의 곱의 2배가 오는 겁니다. 분자에는 얘와 얘의 제곱의 합이 와요. 그리고 얘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기억하세요. 문자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A고 B고 얘가 세타인 거 알겠는데 여기 X 얼마냐?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코사인을 알면 반드시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이때 X의 제곱을 구할 때도 마치 피타를 쓸 때처럼 여기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곱의 2배의 코사인을 그냥 뺍니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j 코사인 법칙이 뭐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삼각형을 떠올려서 어디를 가지고 연산하는가 그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자꾸 느리게 쓰게 돼요. j 코사인을. 이해하시겠어요? j 코사인 사용하는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첫 번째, 세변의 길이 혹은 세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을 때 이미 한내각의 코사인 구하는 거. 두 번째,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코사인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두 개 그려가지고 여기가 뭐지? 아,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 빼기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실제로 머리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13번을 보죠. 13번은 이제 뭐에 매몰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푸냐면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뭐 A, B, C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에 2등분에 매몰돼서 아이가 3대 5구나 이러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냥 각이 아니고 12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둘 다 특수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여기를 X로 잡으면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얘 곱하기 즉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를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으로 계산하고 또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으로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각의 이등분이 끝이 아니고 그 각들이 다 특수각이더라. 이 특수각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x를 구하는 과정은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5번. 15번은 아마도
헤론의 공식을 매끄럽게 잘 못 쓰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 다 알고 계시죠? 헤론의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바로 구하는 공식이고, 이렇게 나와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루트 S-A, S-B, S-C, 단 E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영원히 헤론의 공식 잘 못 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이거 똑같은 의미인데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평행하게 내려주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겠지.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를 S라고 잡아요. 그럼 이렇게 메꿨을 때 여기는 2S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도 2S고. 그럼 구하라는 것은 5S입니다. 그럼 S를 구해서 5배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가 7이잖아요. 여기의 길이가.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헤론의 공식을 좀 사용해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헤론 공식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일단 루트를 쳐요. 그 다음에 9랑 7이랑 4, 3개 다 더해요. 얼마예요? 20이죠. 그거 2분의 1을 적어요.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한 변식을 딱 빼면 3개의 숫자가 더 나오죠. 그걸 싹 다 곱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뭐냐고? 융소. 그럼 이거의 5배니까 30루트 5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백날 외워봐야 쓸데가 없다. 알았니? 루트를 치고 세 변의 길이 합의 절반을 써. 그 숫자에서 각 변들 다 뺀 숫자 3개를 추가로 써. 걔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원래 그러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걸 루트 S, S-A, S-B, S-C 단 ES는 뭐 아니면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정확히 저처럼 적용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론의 공식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드 주어요. 네. 헤론의 공식을 만약에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뭘 해야 되죠? J 코사인으로 임의 한 내각의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제곱관계로 사인을 구해서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사인값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풀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잖아. 심지어 헤론의 공식의 증명 과정을 보면 그 짓을 그냥 임의의 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증명을 스스로 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헤론의 공식의 증명 과정은 제 유튜브에 수원 개념 강의에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냥 막 체크해놓은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실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인 법칙의 실제 의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가 있고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고 여기의 길이가 C라고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시키잖아요. 얘를 구하라고 시키면 반드시 누굴 주냐면 얘를 주고 얘의 사인값을 주고 얘의 사인값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인 법칙의 실제 의미는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비가 그 대각의 사인값과 같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인 법칙 하수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사인 C분의 C는 사인 A분의 A니까 C는 사인 A분의 A 곱하기 사인 C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그 대각의 사인값의 B, 그러니까 사인값에 대한 길이의 B가 바로 뭐예요?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게 늘 일정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C를 알고 싶잖아요. 아는 길이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이걸 그 대각의 사인으로 나눠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얻어진 거예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얻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길이의 대각의 사인을 곱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뭐 분의 뭐뭐는 뭐뭐 분의 뭐뭐 크로스 이지까지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반대로 성립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인 C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사인 A를 줬을 거야. 그럼 사인 A를 A로 나누고 C를 곱해요. 그럼 나와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인데 적용하는 어떤 속도나 퍼포먼스가 큰 차이가 나. 이게 숙달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 뭔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어요. 얘네가 지금 외접원을 공유하죠. 그러면 다른 삼각형이더라도 사인 값에 대한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치 하나의 삼각형 취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원주각이니까 그냥 45도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AD를 알고 싶다고? 그럼 너한테 어떤 길이를 줬을 거야. 걔를 그 대각의 사인으로 먼저 나눠. 그럼 루트 1을 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싶은 길이의 사인을 곱해. 그럼 2분의 루트 3을 곱하게 되겠죠? 그럼 3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사인 45도 분의 루트 6은 사인 60도 분의 AD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24번을 보면 24번을 제2 코사인으로 푼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피타 써가지고 저거 구하고 또 어떻게 또 피타 써가지고 A, B 구한 다음에 제2 코사인 쓰면 세변의 길이 하니까 그렇게 풀 수 있잖아.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여기 15는 쉽게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인 값을 알아요. 왜냐면 여기에 사인 값하고 같거든요. 보호각이니까. 맞아?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15분의 12예요. 맞아? 구하라는 게 이거지. 이 삼각형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알고 있는 각의 사인이 15분의 12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피타 쓰시면 20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20으로 나눈 다음에 7을 곱하면 답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가 25분의 7이다. 이렇게 얻어집니다. j 코사인보다 사인 쓰는 게 연산은 보통 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려나? 제가 사인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j 코사인 법칙은 결국 학생들이 모두 잘합니다. j 코사인 법칙을 잘 못 쓰는 학생은 없어요. 그리고 출제자들은 사인 법칙을 j 코사인보다 더 잘 쓰는 학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워낙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인 법칙을 잘 쓰면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문제에서 남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잘 쓰려고 해야 돼요. 심지어 제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도형을 풀다 막히면 사실 이거 사인 법칙인데 이게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면 이거 사인 법칙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 오히려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26번도 마찬가지의 문제예요. 26번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는 하다.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구하라는 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이 둘 사이의 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와 여기의 사인이 동일해. 그게 얼마인지를 모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동일한 값을 9로 한번 나누고 5를 곱한 게 사인 알파야. 그러니까 분자에다 9분의 5라고 쓰면 돼. 이해하겠니? 6으로 한번 나누고 얘가 4죠? 4를 곱한 게 사인 베타야. 그럼 6분의 4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 9분의 5 곱하기 6분의 4면 3분의 2인가요? 그럼 2분의 3 곱하면 돼요? 맞아요? 맞냐고. 6분의 5가 답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죠? 사인 법칙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값이야. 알겠지? 이거 아는 사인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인을 표현할 수 있다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사인 알면 얘를 대변으로 나누고 알고 싶은 사인의 대변을 곱하면 걔가 나온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용을 안 들으면 이거 식만 보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예.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푸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인 법칙이 좀 이해도가 높았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남들보다 사인 법칙을 잘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중3 원을 잘 모르면 이 원을 못 그리거든. 그럼 못 풀어. 마음속으로라도 그려야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요. AP를 지름하는 두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놓입니다.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놓이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세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원의 방정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죠. 미정계 세 개 존재합니다. 점 세 개의 좌표를 대입하면 원이 하나로 확정된다는 뜻이죠. 서로 다른 세 점은 원의 결정 조건이에요. 세 개의 점은 무조건 한 원이 있어요.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찍으면 걔를 포함하는 한 원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그런데 네 개의 점이 한 원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3 도형에서 이 학기에 뭐 나와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나오잖아. 그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야.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단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뭐 점이 이렇게 네 개 찍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같더라. 그러면 이 원 한 위에 있는 거예요. 원주각이 같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를 알고 나면 사실상 뭐 다 푼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sin A가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으로 5분의 3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QR의 길이라는 놈은 사인 법칙에서 뭐예요? 지름 3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래서 답은 5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원 그리냐 안 그리냐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문제예요. 원이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죠. 무조건 원이 보였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3학년도 2학기 때 제발 그 원의 성질 시험 준비 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진겸이 듣고 있나?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를 대충 하는 걸 출제자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1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대충 하는 거 다 알아요. 3학년 2학기 도형을 좀 빡세게 엮으면 애들 다 틀린다는 거 안다고. 오늘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은 봐라. 29번 봐라. 뭐 물어보냐? 뭐 물어봐? 코사인 세타 물어보잖아. 코사인 세타를 물어본다는 것은 b를 묻는 겁니다. 크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a를 임의로 지정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모두가 길이가 돼야 되니까 a를 한 2 정도 넣어볼까요? 7이죠. 3이죠. 5예요. j 코사인 돌리면 답 나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b를 묻는 거기 때문에 길이를 임의 지정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실전에서 이렇게 풀고 후다닥 넘어가는 애들 누가 제일 큰 변이지 막 빼보고 막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네. 너 가야 된다 그랬지? 가. 37. 이것도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와 똑같지? 여기하고 여기가 사인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라고. 그럼 사인 알파는 얘를 어떻게 한 거야? 4로 나누고 2를 곱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분모에 있으면 돼. 사인 베타는 얘를 5로 나누고 4를 곱한 거야. 그럼 5분의 4가 분자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5분의 8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풀이의 끝이 결국 이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풀게 돼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40인 삼각형 ABC의 세변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아무거나 그린 겁니다. A, B, C래요. 그런데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그럼 중점이 P란 얘기네요.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Q, 한 이쯤이 Q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R, 그러면 한 이쯤이 R이란 얘기죠. 예. 여기가 1대1이고 여기 귀찮으니까 중점을 표시할게요. 예.
여기는 3대 1이고 여기는 4대 1입니다. 됐죠?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여기 끼인각이 도근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2분의 1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그만 삼각형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2분의 1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비교해보면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2분의 1과 얼마? 5분의 1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의 10분의 1이니까 얘가 4입니다. 안 구해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인가요? 그럼 8분의 3이네요? 그럼 40이 8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가 15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인가요? 그럼 5분의 1이네요? 40의 5분의 1이면 8입니다. 그럼 여기 27이죠? 그럼 여기가 13이에요.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 했나?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세요.